자, 7장 다 끝났고요. 이제 8장 할 건데 8장이 무지 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고도 다음 시간에도 8장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많이 끝내보도록 할 거고요. 빨리빨리 끝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구조로 엄청나게 많이 그릴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구조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내가 구조 그려주는 건 모두 다 한 번씩 다 기출된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화학 결합에 대한 종류, 결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싹 다 정리하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합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 교환학생 갔을 때 그럴 때 어떤 굉장히 유명한 교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강의실에 대략적으로 한 1,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맞죠? 주립대학교 중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들을 때 이 결합 파트를 설명을 딱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물어봐요. 꼭 여학생들한테만 물어봐. 결합이 뭐야? 결합이 뭐야? 결합이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더니 이제 한 5분 정도 빙글빙글 돌아다니더니 여기다가 본딩이라고 딱 적어놓고 X표를 빡 꺼버리면서 결합이라는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미쳤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결합은 우리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이렇게 나눠놓은 건 모두 다 편의상 불러주기 위해서, 맞죠? 어떤 결합이다, 어떤 결합이다, 어떤 결합이다 구분을 해야 보통 일반적으로 뭡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편의상 불러주기 위해서 그걸 구분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두 다 정기적인 인력으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오늘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결합은 일단은 원자, 그 다음에 원자 사이즈에 대한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그 다음에 분자 정도에 대한 사이즈의 결합이 있고, 마지막으로 분자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결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정도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결합을 처음에 금속 플러스 금속 원자가 무슨 결합을 통해서? 금속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요. 말 그대로 금속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금속은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금속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상대적으로 전자를 별로 좋아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자를 싫어해요.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던 전자를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금속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슬쩍 버린 형태. 아예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밀어놓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있고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금속 원자는 금속 내부에서 양이온과 그 다음에 그 양이온을 뺀 나머지의 떨어진 전자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양이온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나와 있는 이 전자는 상대적으로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다.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전자는 여러분들이 무슨 전자다? 가장 바깥에 있는 체외곽 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체외곽 전자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외곽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 일종의 전자 껍질이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그쵸, 빈 공간까지 생기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 똑같은 놈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이렇게 이제 똑같이 빈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얘들이 요 형태로 있다가 여기도 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얘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플러스 플러스 띄고 있었는데 중심에 전자가 들어오네요. 아이 좋아라 하면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자, 그래서 달라붙게 되면 점점 뭐가 사라집니까? 빈 공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빈 공간이 사라지다가 철썩 붙어버렸어요. 중요한 건 빈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자는 이미 거기에 압사당하지 않게 도망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찰싹 붙고 나니까 중심에 껴있는 전자는 이미 사라진 후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럽겠죠. 다시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벌어지면 얘들은 어떤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을까? 플러스 플러스 빈 공간이 다시 생기고요. 그렇게 하고 도망 나갔던 전자는 빈 공간이 또 생겼으니까 또 기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또 붙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걸 미친 듯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델은 이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전자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달라붙으면 빠졌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개가 또 플러스 플러스끼리 붙었으니까 또 떨어졌다가 전자 또 들어오면 다시 또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붙으려고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전자는 이미 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결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걸 관찰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관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아주 컴팩트한 결합력을 유지한다. 이게 금속 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금속 결합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금속 결합의 특징은 일단은 열 전도도,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자, 그래서 열 전도도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죠. 전기 전도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인즉슨 얘들이 열 에너지를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누구? 자유전자. 전기 전도도도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자유전자 때문에 열 전도도 크고 전기 전도도 크다. 자유전자가 있는 건 온리 금속밖에 없습니다. 금속 비금속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도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 결합하고 있는 공유 결합도 자유전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 때문에 얘들이 특별히 금속이 열 전도도나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다. 여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택.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게 되면 빛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여기서 빛 에너지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양이온이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유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자유전자는 에너지를 많이 함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좋은 단어가 없나?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 다 반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는 만큼 흡수하면 좋은데 대부분 조금밖에 흡수 못하고 전부 다 반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택도 나게 되는데 이것도 자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대부분 반사.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연성과 그 다음에 전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연성은 말 그대로 뭐냐면 가늘게 뽑히는 걸 요걸 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성은 얇게 피는 걸 전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가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압력을 줘버리면 이 빈 공간이 착착착착착착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원자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구슬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할 때,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보관할 때 구슬을 최대한 옆으로 밀어서 붙이면 나머지 공간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다가 구슬을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들이 원자가 뭐가 바뀔 수 있다? 이 빈 공간 때문에 배열이 바뀔 수 있다. 형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가늘게 뽑거나 얇게 피는 이런 성질이 다른 여탄 물질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이제 강한 압력을 줘버리면 얘들이 그냥 깨져버리죠. 대부분. 깨져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 금속 같은 경우는 잘 안 깨지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형태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얘들이 빈 공간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원자 배열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라는 이런 성질. 그래서 연성이 제일 강한 게 일종의 제일 강한 게 구리거든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기구의 전선으로 굉장히 얇게 뽑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성이 굉장히 강한 게 누구냐면 금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실이 굉장히 큰데 금반지 대략적으로 한 2돈 정도 하면 이 밑에 전부 다 코팅 다 할 수 있어요. 방바닥에. 자기 부피의 1000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얇게 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아주 정밀한 기기에 얘들이 그 회로 기판에 전부 다 금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략적으로 순금이 한 돈 이상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고 나서 이거 못 쓰는 거라고 해서 버리면 우체국 갖다 주면 대략적으로 한 1000원에서 2000원, 비싸면 5000원까지도 주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체국에서 그걸 수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하게 뭐 특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도시광산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폐가전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을 수거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녹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순수한 상태의 순금을 딱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만큼 뭡니까? 금은 굉장히 얇게 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맞죠? 뭐 여러분들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고급 일식집에 가면 그 회 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줘요. 그죠? 그러면 이걸 먹으면 뭔가 내가 굉장히 고급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거 순금 맞습니다. 24K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요걸 이제 뿌려놓은 이 형태를 우리가 먹으면 그럼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나중에 응가할 때 다 나와요. 맞죠? 금은 굉장히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랑 별도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뭐 나중에 먹고 나중에 이제 응가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데코레이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코레이션용이 이렇게 이제 뿌려놓으면 와 그러면 이 회 한 접시가 굉장히 비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금반지 2돈이면 이거 다 밀어가지고 얇게 밀어가지고 이 밑에 코팅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밀어서 아주 잘게 부셔놓은 거라서 그 위에 뿌리는 금가루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원에서 50원 미만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뭐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좀 이제 뭡니까?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물론이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 되게 좀 약간 그런 이제 아주 특별한 데코레이션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그 위에 붙어 있는 금가루는 50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당근 하나 썰어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속지 마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속 결합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금속과 비금속이 붙습니다. 자, 금속은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금속에 있는 전자를 비금속 쪽으로 확 당겨옵니다. 그러면서 얘는 금속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얘는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어떤 형태? 얘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찰싹 붙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속 결합은 어땠어요? 양이온들 사이에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고 얘는 아예 전자를 줘버리고 플러스 얘는 아예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두 개가 고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찰싹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붙는다.
말 그대로 정전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예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런 상태에서 찰싹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물질을 솔트,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온 결합성 화합물을 총칭하는 용어를 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NaCl 대표적인 그런 이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온 결합력은 아까 저거 그거 안 했네. 이온 결합력은 보통 일반적으로 F는 콜롱상수 K에 Q1 곱하기 Q2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말 그대로 전기력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 자체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MgO와 NaCl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얘는 플러스 2,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최소 얘는 4배 이상 결합력이 더 강합니다. 압도적으로 이온 결합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만약에 녹는 온도가 대략적으로 이게 1000도가 안 돼요. 한 800도 정도 되면 NaCl 녹습니다. 소금은 800도 정도 되면 액체 소금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략적으로 거의 2500에서 3000도 정도 되어야 녹을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녹는 점이 큰 차이가 나죠. 3배 이상 강하다는 게. 맞죠? 3배가 아니지. 4배 이상 강하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1이지만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 곱하면 얼마다? 4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나오는데요. 부호 신경 쓰지 마세요. 상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력을 표시를 하는 거지. 일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다. 이거는 인력을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나름 이론 결합력은 절대적인 수치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얘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 누구? NaF, NaCl. 자, 요거 두 개 비교하면요. 누가 더 크다? NaF가 더 크죠. 자, 요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으로 비교 불가. 그러면 우리가 뭐로 비교해야 된다? 맞죠? R, 거리, 떨어진 거리. 요거는 사이즈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하고 F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당연히 CL보다는 F가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플로우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결합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금 데코레이션 설명하다가 이거 안 했는데, 자, 요거는 금속 결합력은 마찬가지로 전하량과 그 다음에 자유전자 수. 전하량이 크고 자유전자의 기수가 많을수록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애들도 좀 더 강력하게 결합을 시켜줄 수 있겠지. 그래서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전하량 3 플러스의 자유전자 3마리, 전하량 2 플러스의 자유전자 2마리, 전하량 1 플러스의 자유전자 1마리. 당연히 알루미늄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은 특징을 얘기해 볼까요? 물에 녹아서 전해질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앙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앙금을 내가 지난번에 사장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앙금은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잘 부셔집니다. 잘 부셔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교대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주위에는 모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위에는 모두 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인력은 최대화, 반발력은 최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평면도 아니고 입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주 강력한 압력을 확 줘버리면 얘들이 한 칸씩 옆으로 슬쩍 밀려나요. 그럼 한 칸씩 옆으로 밀려나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 있는데 한 칸씩 옆으로 밀려나면 뿔마 뿔마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딱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을 주면 이렇게 부스러질 수가 있다. 잘 부스러지는 성질을 가진다.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엄마가 오늘 간만에 만약에 나물을 묻혀줬다. 거기다가 소금을 막 뿌렸는데 엄마가 좀 약간 귀찮았는지 실수를 했는지 거기에다가 소금 덩어리가 그냥 아주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먹으면 그냥 우드득 하면서 소금이 깨지는, 맞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빨이 나가는 경우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 소금이 깨지지 이빨이 깨지진 않아요. 뭐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잘 부스러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뭐 철가루 같은 거 뿌려 놓으면 그건 당연히 안 부러지겠지. 이빨 나갑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부스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공유 결합. 자, 공유 결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속 결합이라든지 이온 결합보다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만약에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이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10%라면 얘는 80%에 해당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공유 결합에서 뭐가 나오냐면 루이스 구조, 공명, 혼성화, 그 다음에 모lecular orbital이라고 하는 MO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을 슬쩍슬쩍 배우고 공유 결합 대빵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유 결합이 여기에 그 8장의 내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9장은 전부 다 공유 결합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붙어서 얘들은 전자를 상대적으로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여기 전자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하나 줘봐. 그래서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자를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뭘 만든다? 최종적으로 분자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분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한테만 분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력을 따져보도록 하죠. 자, 공유 결합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CC 단일 결합을 했을 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다?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요거는 뭐 내가 예전에 한 번씩 더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에 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이 도대체 어떠한 결합들로 어떠한 오비탈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를 다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요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HCl, HBr, HI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결합이 더 강하다? 안 나오니?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누가 제일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으면 강한 결합. 그리고 여기서는 결합 수가 많으면 강한 결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공유 결합에 대한 특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극성, 쌍자 모멘트 여러 가지 형태 맞죠? 그래서 그때 어떻습니까? 뒤에 가면서 내가 쭉쭉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뭡니까? 원자 사이즈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의 과목으로 뺐어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금속 배위 결합. 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 가서 저기 고급 화학편에 가면 금속 배위 결합 파트를 정말 자세하게 다뤄줍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편입 기출한다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만 해줄 건데 일단은 배위결합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배위결합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H 플러스 그 다음에 H2O. 자, 요거 두 개가 붙어가지고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땡땡을 일방적으로 줘요. 자, 공유결합은 내가 하나 내놓을 테니까 너도 하나 줘봐. 내가 두 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두 개 줘봐. 내가 세 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세 개 내놔라. 공유결합은 더치페이예요. 하지만 배위결합은 일방적으로 전자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요 형태 하이드로늄 이온 여기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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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플러스 요런 형태를 만들 건데, 완성되고 나면 공유결합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위결합은 어떤 형태다? 결합 방식이 다르다. 맨 처음에 시도하는 방식이. 공유결합은 나도 하나 줄 테니까 너도 하나 줘봐라. 이런 이제 형태의 더치페이고, 배위결합은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방적으로 줄게. 요겁니다. 하지만 공유결합이나 배위결합이나 완성되고 나면 똑같은 공유결합 모델로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의 형태,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위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배위결합. 요것도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금속 배위결합은 메탈이 있는데, 메탈에 항상 어디에다가? d-오비탈. 자, d-오비탈에 전자를 일방적으로 줍니다. 요런 모델이다. 자, 이 전자를 일방적으로 주는 분자 또는 이온, 얘들을 뭐라고 한다? 리간드라고 얘기합니다. 요 명칭을 잘 알아야 돼요. 리간드는 뭐다?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는 분자 또는 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전용원소 전이금속 얘기하면서 d-오비탈은 크고 방대해서 뭐 누가 들어오고 빠지는지 그닥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뭐 2개 빠져도 되고 3개 빠져도 되고 4개 빠져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됩니까? 뭐 2개 더 들어와도 되고 뭐 몇 개 더 들어와도 되고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얘들은 d-오비탈에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하면서 메탈과 리간드 사이에 이런 금속 배위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이 결합은 굉장히 약한 결합입니다. 여기에 형광등 보고 그 금속 배위 결합성 화합물 넣어놓고 형광등 보고 딸랑딸랑딸랑 흔들어 버리면 이 결합 전부 다 끊어져요. 당연히 d-오비탈에 있는 거랑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도 s-오비탈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들이 D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 전자하고 두 개 붙이면 일단 D가 들어갔다는 것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결합은 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들 알고 있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전달하는 애들인데, 햄은 철을 얘기하는 거고요. 글로빈은 단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 주변으로 단백질이 빙글빙글 꼬여있는, 뭐 이건 유식한 용어로 폴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글빙글 말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요 하나를 미오글로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미오글로빈이 몇 개가 뭉쳐가지고 4개가 뭉쳐가지고 이런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집니다. 이 철 하나당 O2를 하나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땡땡을 일방적으로 제공해가지고 여기에 어디? d-오비탈에 붙여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밑에 게 안 보인대요. 자, 그럼 밑에 걸 지우고 위에다 올릴게요. 자, 뭐 똑같은 거예요. 자, 요렇게. 자, 그렇게 해서 철 옆에 뭡니까? 산소를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필요한 곳에 이렇게 똑똑똑똑똑 버리면서, 뭐 여러분들 뭐 생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얘기하더라? 뭐 분압 차이한 확산 현상?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약한 결합이니까 부족하면 그냥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근데 이게 이 결합이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냐면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리간드 지금 여기서는 메인 금속이 철이었고 여기서의 리간드는 산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한 리간드도 있고 강한 리간드도 있거든요. 약한 리간드는 말 그대로 약하게 결합하는 거고 강한 리간드는 굉장히 세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일산화탄소를 딱 끼워 놓으면 이 일산화탄소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얘는 한 번 붙으면요 강력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피는 못 쓰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한 번 붙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피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피를 통째로 갈 수가 있나요? 못 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날기까지만 뭐 그러니까 해서 뭐 고압의 산소통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뭐 이 사람이 깨어날 수 있게끔만 기다리다가 뭐 깨어나면 안녕 하는 거고 깨어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와 더불어서 강력한 놈, 요 놈. 이분이 1등이고요. 이분이 2등인데 1, 2등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분도 굉장히 강력한 결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하죠. 이게 뭐냐? KCN. 자, 우리 흔히가 얘가 CN-는 시아나 이온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시아나 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식 명칭은 시아나 칼륨.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 청산가리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조금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헤모글로빈에 빡빡빡빡빡 다 붙어버리겠죠. 맞죠? 자, 그러면 뭐 이거 뭐 그닥 그렇게 크게 뭐 그거 한 거 아니지 않나요? 뭐 조금 먹어도 그럴 때 괜찮지 않나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요걸 요렇게 싹싹싹싹 닦아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요 정도 좀 양이 작은데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는 해봤자 몇 밀리그램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해보세요. 맞죠?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개수 몇 개 정도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맞죠? 뭐 1몰도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작아요. 해봤자 뭐 몇백만 개.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적혈구의 개수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적혈구 안에 요게 많이 들어있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10의 23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적은 양이라서 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만 먹어도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다라는 거죠. 그게 농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이제 형태를 어디 가서 고급화학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어떻습니까? 현상에 대해서 결합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물성 그 다음에 리간드의 종류 그 다음에 세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흡수할 수 있는 빛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자 배치 요런 것들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사이즈는 배위결합으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분자 사이즈. 첫 번째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은 안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사장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거의 그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소결합은 패스. 그 다음 반대 발스 힘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극성 우리가 요것도 요렇게 이제 얘기합시다. 쌍극자 간의 인력. 그 다음에 쌍극자 유발 쌍극자 간의 인력. 그 다음에 유발 쌍극자 똑같이 유발 쌍극자 간의 인력. 자, 쌍극자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 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는 분자를 우리가 극성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극성분자. 그래서 극성분자, 근성분자 간의 인력. 자, 당연히 얘가 결합의 세기는 당연히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극성과 얘 같은 경우에는 유발 쌍극자니까 유발돼서 쌍극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얘는 원래 없었는데 쌍극자가 유발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극성. 자,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 얘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얘가 와가지고 여기를 툭 쳐버려요. 마이너스 부분이 많은 쪽을 툭 쳐버리면 순간적으로 전자가 밀려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때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었네? 저게 찰싹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전자 부족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쏠리게 돼요. 나름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정전기 유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또 두 개가 찰싹 붙어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발쌍극자, 유발쌍극자 간의 인력. 이거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분산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분산력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유발쌍극자와 유발쌍극자. 유발쌍극자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극성. 요것도 무극성. 원래라면 쌍극자가 없었다. 그런데 유발이 되었다. 그럼 둘 다 무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때려요. 순간적으로 이것도 전자로 이어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때리면 전자가 밀려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때려서 만든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때려서 유발쌍극자를 만들고 이 유발쌍극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쌍극자가 유발이 된다. 말이 너무 기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산력. 요 4단어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가 1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2등이겠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 3등. 자,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할 때는 일단은 뭐 1등, 2등, 3등이니까 무조건 극성이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분자 간의 인력 비교. 첫 번째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소 결합의 유무를 파악하셔야 돼요. 수소 결합을 하면 일단은 수소 결합을 못하는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결합력이 크다. 서로 간의 인력이 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력이 만약에 결합력이 1이라면 분산력이 1이라면 수소 결합은 10이고요. 공유 결합은 100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소 결합이 그러니까 분산력이 1이라면 분산력보다 10배 더 강한 결합이 수소 결합이다. 수소 결합보다 또 10배 더 강하면 그게 공유 결합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결합에 대한 유무는 반드시 따져라. 수소 결합하면 무조건 제일 강력한 거다. 그런데 두 번째 수소 결합 둘 다 안 한다. 또는 수소 결합을 둘 다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극성이 아닌 분산력을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극성 큰 거 바로 찾으면 안 돼요. 둘 다 수소 결합을 못 하거나 둘 다 수소 결합을 하면 그 다음 분산력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산력은 보통 일반적으로 표면적을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 CH3, CH2, CH2, CH3.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부탄입니다. 그래서 N부탄. 이 N은 노말이라는 단어에 대한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H3, CH, CH3, CH3. 요거는 부탄이랑 분자식은 똑같은데 골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탄이 이성질체입니다. 그래서 이성질체가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데 이성질체를 영어로 아이소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소부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인력을 비교해 볼까요? 자, 인력은 끓는 점하고 같이 비례관계입니다.
자, 누가 더 크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에다 풀을 바른다. 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랑 이렇게 붙이는 거랑 둘 중에 누가 더 강하게 붙습니까? 이렇게. 자, 툭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지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크다. 그래서 내가 표면적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면적은 누가 더 크다?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합시다. 안정도. 여기다 표현하면 되지. 요렇게 합시다. 아, 여기다 적으면 안 보인다고 했지. 또 아씨. 자, 이거 그대로 들고 오세요. N부탄, 그 다음에 아이소 부탄. 자, 인력, 뭐 보일링 포인트, 그 다음에 안정도, 그 다음에 한 개 더 할까? 연소열. 자, 인력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표면적이 큰 부탄이 더 크다고, 노말 부탄이. 그 다음에 안정도.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가지,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하나 알아도 됩니다. 자, 얘는 메인 줄기 외에 가지가 따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얘는 메인 줄기에 가지가 하나 붙었네. 가지가 많을수록 안정해요. 누가 더 안정하다? 얘가. 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누가 더 적게 나와야 된다? 안정한 게 에너지가 적게 나오고 불안정한 건 에너지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하나 알고 있으세요? 나중에 가면 저거 지겹도록 많이 공부할 겁니다. 그죠? 자, 요거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 마무리해야지. 요건 지웁니다. 저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비교를 해라. 수소결합 한다 안 한다? 그걸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수소결합 하는 애들 둘 다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또는 둘 다 똑같이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분산력을 비교했는데 이 분산력도 똑같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뭘 비교해야 된다? 극성. 그래서 극성이 큰 게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을 크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극성 먼저 비교를 하신 분들은 생각을 아예 뒤집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수소결합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력 비교하고 그 분산력 비교했을 때 분산력마저도 비슷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비교해라? 극성을 비교해라.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가면 비교 못할 거 없습니다. 비교 못하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약에 비교를 못하는 요상한 걸 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자간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 연속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잠시 끊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